국가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지원 대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지원 정책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한해서 시범 운영되던 정책이 시범 운영 기간이 종료되고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정부 지원 정책은 많은 분들이 꼭 알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도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내용 꼭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평소에 운동도 하고 식단도 관리하면서 매일 노력하며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 평소에 혈압이나 당뇨를 관리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적정 수치로 잘 유지되도록 식사와 운동을 잘 병행하는 규칙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원 진료를 통해서 건강 개선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잘 관리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1인 가구가 이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분들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실 수 있죠.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특히 홀로 생활하는 분들, 홀로 생활하는 부모님이나 자녀 등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통해서 꼭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한 번쯤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국민분들이 위급한 상황에 119에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전달받고 이송을 하기 위해 직접 대면하여 어떤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이 시간조차도 줄여서 최대한 빠르게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고령자분들, 홀로 생활하시는 분들 등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구급대원이 질병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해서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미리 신청해도 되고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속 시행되고 있는 지원제도이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인데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자의 개인정보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며 신청하게 됩니다. 즉 평소에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몸의 어떤 부분에 약함이 있는지, 보호자 연락처는 무엇인지 등 중요한 정보들이 입력되기 때문에 119 구급대원이 출동 시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된 정보를 미리 확인해서 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된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참고 정보를 확인하여 최대한 빠르게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될 때 보호자에게 환자의 응급 상황 발생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된 보호자 연락처로 빠르게 사고 사실을 안내합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은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분이 대신해 주셔도 되고 보호자,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도 119 안심콜 서비스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가까운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대로 신청해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로 집안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로 자동으로 신고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경우는 집안에서 생활하다가 낙상 쓰러짐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바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국가의 이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인데요. 만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의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집안의 활동량 감지기, 출입 감지기,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해드려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119로 연결되거나 저장된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응급 호출기는 응급 버튼을 누르면 119 소방서로 연결됩니다. 집안 화장실에 설치되고 응급 버튼을 누르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활동량 감지기는 활동량 감지 정보를 전송해서 오랜 시간 동안 활동량이 없을 경우 해당 정보가 신고되어 안부를 확인합니다. 화재 감지기도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집안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감지될 경우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고 응급 상황을 알리는 신호음 발생합니다. 출입문 감지기는 문이 열리고 닫힌 걸 알려줍니다. 게이트웨이도 설치되는데요. 게이트웨이에 여러 버튼이 설치되어 있는데 119로 자동 신고 버튼, 보호자와 통화할 수 있는 버튼 등이 있어서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데요. 실제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이상 2인 가구 중 한 분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환이 있으신 경우 75세 이상 2인 가구, 65세 이상 어르신과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니 해당되시는 분들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혹은 전화해서 신청해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안내드린 119 안심콜 서비스도 잘 살펴보신 후 필요에 따라 신청해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